At first I was afraid, I was petrified, kept thinking I could never live without you by my side. But then I spent so many nights thinking how you did me wrong, and I grew strong, and I learned how to get along. And so 이 방송은 19금으로 과도한 비속어와 욕설이 난무하니 노약자, 임산부, 청소년은 성취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겔투버의 진이는 신체적 특성상 유발음을 할 수가 없으므로 안타깝지만 부득이 유럽 연결림을 누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점을 사전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One to the one who tried to hurt me with goodbye. Did you think I'd crumble? Did you think I'd lay down and die? Oh, no, no. 자, 이번 주 누렁이는 이라는 코너예요. 이번 주 제가 새로 만들었어요. 이번 주 누렁이는 무슨 짓을 했나? DC에 오시면 뭐 여러분들 그런 커뮤니티 같은데 많이 가보시겠지만 DC에게 뭐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게시물이 올라오면 좋아요 그거 찍는 게 있잖아요. 좋아요 싫어요 하고 그게 제가 게시물을 올리면 싫어요 비율이 그냥 뭐 한두 개 많을 때는 뭐 아주 많을 때 한 5개 이 정도 되거든요. 지금 화면 봐주시고요. 그랬는데 갑자기 싫어요가 좋아요 2배가 되고 있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예전에도 한번 이런 적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누렁매미들이 집단으로 와서 막 포진해 있다가 딴 사람 거는 안 건드려. 내 거만 올라오면 무조건 싫어요를 누르는 거야. 아무 상관도 없는 거를. 아니 저거 뭐 눌러봤자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거를 저런 식으로 막 누르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게 또 그래 항상 있는 게 아니라 한 3, 4일 열심히 싫어요 막 누르다가 또 한순간에 또 싹 사라진다? 이번이 지금 3번째 정도 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싫어요 막 누르더니 그 다음에 그때 내가 3, 3일 부정한 그 사람은 누구인가? 그 영상 올리고 나서 또 전부 다 사라졌어. 또 없어. 그러니까 누렁이가 철수 명령을 내린 것 같아요. 되게 재밌죠? 네, 그 다음 뉴스입니다. 누렁이가 느낌 아재님하고 막 트러블이 있어. 그러면서 막 짜증이 났나 봐. 느낌 아재 사람을 팰 때 바로 안 패고 나처럼 이렇게 빙빙 둘러가면서 막 패잖아. 짜증이 났나 봐. 그러니까 썸네일을 이렇게 올렸더라. 누런 바보 뜻인 뉴빙으로 정함. 사람 쉽게 안 바뀐다고 지겹도록 좋아해 주신 게 감사. 이러면서 이걸 올렸는 거야. 뉴빙. 그래서 이 뭐 네이밍 센스 이거 뭐 뉴빙이 뭐야? 그럼 누련 바보 뜻이면 이걸 뉴빙으로 하면 그냥 누련이 빙신이란 뜻이잖아.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냥 이걸 인사로 하려고 어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하고 누렁이하고 인사 가능. 우리는 그냥 뭐 일하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뉴빙 그냥 우리 아니 저거가 누렁이 바보 뜻이 뉴빙으로 정함 이렇게 하니까 그럼 뭐 우리도 쓰면 되잖아 그냥 뉴빙 이러면서. 아 생전에 안 그래도 막 이번에 지 9시 라방하는 광고하느라 아니 나는 어차피 코미디 방송이잖아. 난 웃음을 주고 싶다. 네, 고운님들을 교화시키고 누렁이를 사회화시키는 방송이니 그러니까 우리도 인사를 뉴빙 이렇게 또 그러고 3번째 소식이에요. 이게 조금 소식이라 하기에는 조금 그런데 이게 사기주의보가 떴어요. 사기주의보. 제 방송이 사기꾼 예방 방송. 이게 누련이 저번에 상 받으러 가면서 그 오시는 분만의 톡을 만들기 위함이니 부디 제 이메일로 전화번호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컴이 올렸더라고. 이게 되게 위험한 짓이거든요. 왜냐면 조금 나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버랑 연예인을 구별을 못 하더라고. 그러니까 유튜브를 향한 맹목적인 충성. 그러니까 쟤는 그냥 자영업자다. 물론 연예인도 자영업자예요. 이제 그럼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막 오만 걸 다 해주고 싶어해. 근데 내가 한번 저런 상황을 봤거든. 유튜버가 개인 구독자한테 전화번호를 알려주잖아. 그러면 유튜버가 뭐 밤에 자니? 이러면서 막 전화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개인 구독자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우러러보는 그런 사람이 전화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말을 무조건 듣게 되어 있어요. 설명이 좀 곤란한가? 왜 좋아하는 사람이 막 울면서 사실은 내가 사기를 당해서 뭐 어쩌고 한데 뭐 돈을 좀 빌려줄 수 있겠니?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그게 구독자 입장에서 거절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누렁이를 채널을 보는 사람들은 다 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5, 60대, 4, 5, 60대가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난 이게 되게 걸리더라고. 이번에 왜 베라 사건 있었잖아요. 진정성가 뭔가 그거 대신 써드립니다. 그러면서 710원 안 보냈다고 뭐 20몇만 원 그거 고소한 거. 그런 거 같은 거 느낌인 거야. 그래 이거는 좀 있으면 문제 될 거야. 그리고 또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일반 유튜버들은요. 전화번호를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물어보면 그냥 돈 빌려줄래? 그럼 안 빌려줄게. 그럼 그냥 끊으면 되는데 이 사람은 돈을 많이 제 예상입니다. 누렁이가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니에요. 돈을 빌렸어. 그럼 상대방이 너 그럼 돈 언제 갚을 건데? 그러면 야 좀 있어 봐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상대방이 돈이 다시 꼭 돌려받고 싶잖아. 그럼 이 사람한테 막 채근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누렁이는 어떨 사람이냐면 이 사람한테 막 화를 내게 할 거야. 그러고 나서 이 사람한테 욕을 한마디 일부러 듣고 그러고 나서 너 욕했지 지금 막 그래 그러면 너 난 욕했으니까 너 명예훼손이야. 내가 법에 대해서 잘 아는 거 알지 너? 그럼 이 사람은 지금 가스라이팅 당해 있는 상태니까 내가 욕해서 진짜 큰일이 난 줄 알아요. 그러면 내가 너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까? 아니면 너 나한테 빌려준 돈 이거 안 받고 우리 서로 퉁칠래?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100단위, 200단위가 되고 1000단위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사람 진짜 위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가 어저께 본 사기주의보입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오늘 말할 내용이 진짜 많거든요. 모르는 분도 계실 거고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말할 거는 정말 빙산의 일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커뮤니티 글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지금 말할 거예요.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우리 학생들 이해가 다 되세요? 어떤 식으로 괴롭혔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늘 할 주제가 뭐였죠? 오늘 할 주제가 뭐였냐면 1번이에요. 누렁이는 언제부터 모든 소통을 법으로 하게 되었나? 누렁이에는 언제부터 저지경으로 모든 소통을 법으로 하게 되고 무슨 말만 하면 일진이를 42건으로 벌써 고소했다라고 저래 구라를 치고 내 채방에서 채치는 사람들을 전부 불법 모의죄로 다 고소하겠다. 언제부터 저런 구라를 치면서 언제부터 모든 상황을 다 법으로 소통하기로 했나. 이제 그걸 하고 그 다음에 2번 누렁이는 왜 강용석을 잘 안다고 말했는가. 이거를 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 준비한 것도 제가 말하고 싶은 거에 한 반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것도 우리 작가님들이 되게 수고하셨어요. 제 유튜브에 헛없해 보이지만 작가님도 있고 음감님도 있어요. 잘난 체는 하고 갈게요. 1번 누렁이는 언제부터 모든 소통을 법으로 하게 되었나. 그것부터 해봐야겠죠. 사건입니다. 이게 동아일보에 나오는 사건이거든요. 화면 봐주시고요. 이분 아시죠? 박지윤이에요. 박지윤. 이게 뭐냐면 인터넷에서 쓴 게시글로 인한 우리나라 최초의 명예훼손 판정을 받은 사건이었어요. 물론 아신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박지윤 사건. 그런데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사건에서 누렁이가 학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지금 평생 써먹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중요해요. 제가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인터넷에서 사이버 공간의 비방글 명예훼손 최초 인정.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요. 일명 박지윤 사건이라 불리는데요.
이 사건은 1998년 2월 안모 씨라는 여자분이 하이텔 공개 게시판에 가수 박지윤을 비방하는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 박 씨의 팬클럽 회원이었던 한모 씨, 누군지 알죠? 우리 다 한모 씨. 29살. 만으로 29이니까 30살이죠. 30살 때 우리말로 박지윤 팬지를. 그러니까 99년 1월에 형법상 모욕죄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므로 이런 글을 계속 올릴 경우 고소하겠다라는 글을 그 악플러인 안모 씨한테 글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 악플러가 박지윤 악플을 막 쓰다가 열이 받았어. 그래가지고 함 씨한테 돈으로 매수된 박지윤 팬, 반미치광이 광적 상태에 빠진 똥파리 팬 등의 내용을 막 올리기 시작했어. 안 씨는 박지윤 욕을 올렸는데 함 씨가 너 왜 그러냐 하지 마라 막 이렇게 따지니까 그때부터 함 씨를 막 욕을 한 거야. 그러니까 누렁이가 뭘 했냐면 고소할 때니 주소를 알려달라. 법을 모르고 무식하고 비굴한 사람 이러면서 또 서로 둘이서 싸운 거야. 계속.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소통을 법으로만 하잖아요. 함 씨는. 왜냐하면 사회가 덜 돼서 말싸움이 막 격화되니까 이 안 씨가 독설의 강도가 세지기 어떻게 말을 했냐면 함 쫙쫙 너 안 되겠구나. 박지윤에 대한 병적 열광 상태에 빠진 집착한 저질 스토커, 연예인 뒤치다거리를 하면서 자기 과신과 우월성에 빠진 고시생 등의 제목과 글을 게시판에 올렸어. 그래가지고 누렁이가 이 여자를 상대로 자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3천만 원 손해배상 소송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둘이서 엄청나게 싸웠나 봐. 이제 나중에는 박지윤은 뒷전이고 이 둘이서 싸움을 한 거야. 나이 30에 고시 준비하면 변호사 못 될 만 했죠. 그런데 2000년에 사이버 공간에서도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면서 2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어요. 누렁이가 청구한 거는 3천만 원이었는데 일단은 배상 판결을 200만 원 받았어요. 누렁이 니의 명예훼손을 인정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이 판결이 그 온라인에서 명예훼손 어쩌고 저쩌고 그에 대한 대한민국 첫 판결. 그런데 일단은 누렁이가 이겼잖아요. 그래 이걸로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 했어요. 그런데 이 악플러가 열이 받아가지고 누렁이도 내 명예를 훼손했다 이러면서 또 재판을 건 거야. 그러면서 누렁이를 상대로 5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어. 그랬는데 2차 재판에서는 어떤 법정 공방 끝에 형식상은 이 안 씨의 패배였어요. 왜냐면 근데 내용상으로는 누렁이가 이 사람 명예훼손한 사실을 인정을 했어. 그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판사는 그 누렁이 역시 안 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고 인정을 했어. 그게 증거가 뭐냐면 누렁이가 3천만 원을 청구했는데 200만 원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도 함 씨의 잘못이 이미 충분히 있다고 그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누렁이가 지나친 표현을 써서 이 악플러의 감정을 더욱 자극시켜서 결과적으로 악플이 수위가 더 높아진 것 같다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악플러도 처음에는 잘못했지만 그 잘못을 더 하게 만든 게 누렁이에요. 누렁이기 때문에 2차 대전에서는 이 안 씨가 판정승을 거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은 누렁이는 무슨 짓을 했냐면 이 악플러의 글이 게시판에 있잖아요. 그거를 자기가 지워달라고 그 게시판에 부탁을 했어. 그런데 게시판 하이텔 측에서는 심한 욕설이 들어있지 않고 그냥 단순한 비방이다는 이유로 누렁이를 모독한 글을 6개월이나 그냥 그 게시판에 방치했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이텔의 회사를 그거 해서 얘가 재판에 들어갔어. 누렁이가 또 재판을 했어. 내 욕을 하고 있는 저 게시글을 하이텔 니네가 안 지워줘가지고 내 명예가 더 실추됐다고 하이텔 측을 상대로 소송을 했어. 그러니까 재판부가 뭐라고 결정을 내렸냐면
하이텔 본사가 명예훼손 글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위반하고 무려 6개월가량이나 문제글을 그대로 게시판에 방치했다. 그거를 인정을 했어요. 그걸 인정을 하면서 누렁이한테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입힌 만큼 이를 배상해야 된다고 밝힌. 즉 단순히 통신 공간을 제공하는 운영자라 하더라도 명예훼손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던 상황이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게 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판결이라 했잖아요. 그때는 이게 박지윤 사건으로 굉장히 유명했었대. 일부에서는 인터넷상의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온라인상의 질서를 세워야 한다며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한편, 한쪽에서는 정당한 비판까지 통제하여 그 말할 수 있는 자유가 막힌다라고 주장했었어요. 그리고 통신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고 그랬어요. 즉 지금 되게 재미없고 약간 잠이 올라 하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블로그에 만일에 내가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했어. 근데 얼굴이 개판이 됐어. 성형 부작용이 너무 심해. 그런데 그거를 내가 블로그에 그걸 썼어. 내가 저기서 A 성형외과에서 내 얼굴이 개판이 됐어요. 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얼굴이 개똥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성형외과가 그거를 발견하면 네이버 쪽에 그 게시물 중단을 의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네이버 쪽에서는 그 게시물 중단하는 거 많이 보셨죠? 게시물 중단. 그러면 그거를 만든 게 누렁이에요. 왜냐면 그때 하이텔 회사가 맨 처음 판결에서 그 게시물을 방치해 둔 것도 니네 잘못이 맞다라는 판례가 생겼기 때문에 그 지금 우리가 뭐라고 건의를 하면 네이버 쪽에서 일단 그 게시물을 중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건 이렇게 돼서 이건 적합합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게시물을 다시 풀어주잖아요. 그거를 판례를 만든 게 누렁이였어. 이게 어찌 보면 나쁜 비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피해자들이 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창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 우리나라 좀 그렇잖아. 가해자 인권 보호 세계 최고. 가해자들 인권만 보호된 거지. 지금 하는 게 누렁이는 언제부터 모든 소통을 법으로 하게 되었나잖아요. 이 사건이 누렁이한테 뭘 갖다 줬냐면 인터넷에서 내 욕을 한 줄만 내가 그거를 그냥 고소를 하면 나는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해줬어요. 이 사건이. 그때부터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이 생을 살아왔는지 저는 몰라요. 알 수도 없고.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다시 딴 사건이 생기죠.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자, 그 다음 사건이 뭐냐면 제 영상 보셨죠? 누렁이는 왜 강용석을 잘 안다고 말했는가? 여기에서 제가 강용석 그걸 읽어주면 강용석은 신천중학교, 경기고, 서울대, 하버드대예요. 그리고 2012년 강용석의 두려운 진실로 데뷔, 강적들 썰전 수요 미식회, 고소한 일구, 2015년 전부 하차하고 블로그만 하다가 2018년 가로세로 연구소를 설립했어요. 뭐 가로세로 연구소는 한때 세계 슈퍼챗 1위였죠.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인기 있고, 그리고 강용석 그러니까 생긴 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랄까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얼굴이에요. 좀 동글동글하고 너부대대하고 그리고 말을 잘하잖아요. 얼굴도 뺀질뺀질하고 말도 잘하고 그리고 딕션도 좋고 사람이 웃겨요. 되게 웃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인기가 있었다고. 그리고 이 사람이 썰전에 나가면서 정치 쪽도 굉장히 잘 알고 많이 알아서 자기 대통령감 후보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맞아요. 말 잘해요, 이 사람. 그래서 자기 대통령 보수의 아이콘, 그리고 인지도도 높고 말도 잘하고 막 말싸움도 잘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런 강용석이 불륜 하나로 무너져 버렸잖아. 그 이유가 있어. 네, 강용석이 불륜 때문에 망했어요. 이거랑 우리 누렁이가
이 판교 대첩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걸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행님들이 좋아하는 신문 모아놨죠.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 세 개를 지금 이렇게 딱 모아놨잖아. 다 좋아하는 거야, 행님들이. 알지? 난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조선일보를 한번 볼게요. H여사, 도도맘, 강남 패치, 강 변호사, 4년 판교 전쟁의 승자는 누구인가? 판교 대첩 다 아시나? 전 이거를 몰랐다가 언뜻 들었는데 그냥 잘 몰라. 이거를 그냥 몰랐는데 막 이번에 좀 확실하게 공부를 했어요. 근데 진짜 악랄하더라고,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아니지,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거 한번 보고 갈게요. 자, 가운데 잘 안 보이실지도 모르겠지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해요. 조선일보 기사 읽어볼게요. H여사, 도도만, 강남 패치, 강 변호사, 4년 판교 전쟁의 승자는 누구인가? 강용석 변호사와 불륜설이 있었던 도도맘 김민아 씨를 비하하는 글을 올린 H여사 한모 씨가 지난달 29일 모욕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함 씨는 이날 병합 사건인 핑크맘이 조모 씨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1세대 럭셔리 블로거인 도도맘과 핑크맘이 H여사의 전쟁인 소위 판교 대첩의 제1장의 막을 내렸다. 라고 돼 있죠. 네, 이 사건입니다. 예전에 제가 1편인가에서 DC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누렁이가 DC에 이런 공문을 보낸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때 DC에 이런 공문이 왔다 그랬죠. 당사자 요청, 당사자를 대리한 법무법인을 통해 갤러리에서 특정인 누렁이, 함땡웅, 함땡해 등 게시물에 대한 민감 정보 게시물 우리 보고 삭제해 달라고 요청이 왔었어요. 근데 우리는 제가 이걸 삭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택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이라고 그냥 놔뒀다 그랬죠. 근데 이때만 해도 우리가 이게 함땡이라는 사람을 몰랐어요. 분명히 이 알림을 자기가 하이텔에서 승소한 그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게시판에 이런 식으로 글을 예고를 하면 분명히 네이버처럼 차단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이 알림을 보낸 거야. 근데 DC는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함땡에 이 사람이 누군지 몰랐어. 함땡웅은 알았거든요. 근데 이걸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자기 동생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미리 겁을 먹었던 거지. 왜냐하면 이 사람이 판교 대첩을 일으킨 사람이거든. 그 강용석 변호사까지 그 막장으로 치닫게 만든 사람이 누렁이 동생이었다고. 친녀 동생. 이 사건을 대강 아는 사람은 대강 아실 거예요. 그 조주리 씨라고 인터넷에서 가방 가게를 운영했어요. 그 조주리라는 사람이. 근데 어느 날 2012년에 인터넷을 통해서 가방을 사러 왔었대. 그 함씨라는 여자가. 그래가지고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는데 직접적으로 이제 누렁이 동생이 이 가방을 사러 간 거야. 근데 가방을 샀는데 그러면서 둘이서 사이가 되게 좋아졌대. 그래가지고 근데 이 함씨라는 여자가 특별한 직업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가서 조씨라는 그 여자한테 막 서로 도와주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 그냥 막 돈을 준다 그래도 아니야 괜찮아 그냥 난 이 일이 재밌으니까 너 도와줄게 이러면서 계속 도와줬대. 막 서로 도와주고 그랬대. 근데 이게 이래가지고 이 조주일이라는 여자가 함씨한테 월급을 주겠다고 했으나 이 함씨라는 여자는 아니야 내 그냥 네가 좋아서 그러니까 이걸 월급도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그냥 거기에서 그러니까 가방 주문 접수받고 배송하고 이제 가방 판매 대금 등등을 관리를 했었대요. 그랬는데 사이가 멀어졌어. 어떻게 사이가 나빠졌지? 나중에는 이 조주리가 뭐냐면 누렁이 여동생이 내 돈을 횡령했고 이 사실이 들통나 관계 회복이 어려워지자 멀어졌다라고. 그런데 이 함씨는 조씨가 다른 사람들 험담을 하고 다니는 모습이 보기 싫어져서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서로 폭로전이 시작된 거야.
근데 아까도 보셨지만 이게 3대 신문의 날 정도의 큰일이에요. 왜냐하면 블로거들끼리 그렇게 싸움을 했는데, 여자들끼리 싸움이잖아. 어째 보면 막 비방하고 서로서로의 블로거에 막 서로서로 욕적고 막 그러는 와중에 함씨가 그 도도맘하고 강용석에 불륜한 걸 알고 있었는 거야. 그때 당시에 도도맘의 남편하고 함씨의 남편이 아는 사람이 그걸 일러준 거야. 일러주고 그 도도맘은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그 조주리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비방글을 게시하기 그러면서 도도맘을 박살낸 게 누렁이 여동생이에요. 결론은 뭐냐면 이 누렁이 여동생은 실형 판결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1억 5천만 원을 횡령한 거는 맞아요. 횡령하고, 그리고 권 판사는 함씨가 매출 상당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사이가 멀어진 피해자가 금전 반환을 요구하자 인터넷에 허위사실과 비방글을 올리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밝혔어요. 이 여자가 되게 질적으로 떨어져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나도 고소당할라. 아이고 무서워.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조주리가 피해자예요. 피해자인데 이 누렁이 동생은 자기 오빠가 인터넷에서 댓글로 나에 대한 욕을 한 줄만 써도 나는 200만 원, 300만 원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잖아.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 둘이서 블로그를 막 싸우니까 아줌마들 가갖고 아이고 네가 잘했네, 네가 잘못했네 막 이런 식으로 싸움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럼 거기 가서 조 씨는 그런 식으로 고소를 한 건이 하나도 없는데 이 누렁이 여동생은 블로그에 한 주, 분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네이버는 국내 그거니까 색출이 쉽잖아. 그거를 한 줄 한 줄 전부 다 고소를 했어. 이 함씨라는 여자가. 그래가지고 피해 입은 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 싸움에 휩쓸린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 와서 막 그 무슨 일이 있으면 댓글로 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함씨한테 피해 입은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래요. 왜냐하면 3대 신문의 날만큼 이게 사건이 되게 커. 아무튼 결론은 조 씨가 이기긴 이겼어요. 조주리가 이기긴 이겼는데, 그러고 나서 이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조 씨는 또 이게 함씨 누렁이 여동생이 명예훼손, 모욕, 주거침입, 사기, 횡령 등으로 20건을 고소를 했어요. 이 조주리를. 횡령은 자기가 해놓고 20건을 고소를 했는데 조 씨는 각각의 판결에 대해서 전부 무죄 판결,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요. 이 20건을 고소했던 사람이 누렁이였어요. 그때 당시.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사건은 다 아시죠. 이제 강용석 변호사 또 도도맘 불륜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이혼당하고 도도맘 남편한테 돈 물어줘야 되고, 그리고 제가 핑크맘이 조주리가 누렁이 동생한테 배상 받을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돈을 하나도 안 갚았다는 뒷이야기가 있어요. 왜냐면 함땡땡 여사는 그때 당시 이미 위장 이혼을 했고 신용불량자 상태. 그렇기 때문에 돈을 안 갚았는지 못 갚았는지는 몰라요. 근데 진짜 미안한데 이 가족들이 전부 이래요. 이해가 안 되죠. 지금은 이제 여동생은 아직 그 돈을 안 갚아서 그 뒷얘기가 더. 조 씨도 함 씨로부터 명예훼손과 모욕, 주거침입, 사기, 횡령 등 20건의 고소를 당하기는 했어요. 이 고소를 누가 했다? 누렁이가 했어요. 그러나 조 씨는 각각의 건에 대해 전부 무죄 판결, 무혐의 처분을 받아서 실형 선고를 받은 게 아니다. 이 사건으로 해서 실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누렁이 동생 하나죠. 범죄자예요. 네, 물론 가족의 범죄를 자기 범죄라고 하고는 상관이 없으니 그렇게 말하면 나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또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강용석 스캔들 진원지 판교 대첩이 뭐길래. 그러니까 결론은 럭셔리 블로그 싸움에 강용석 등 틀어진 거예요. 이게 신문 기사 제목이었어요. 그 다음 화면,
아우 이게 내가 컴이 너무 구려가지고 한 장 한 장이 안 올라가. 한꺼번에 올리려니까 이렇게 종이를 압축을 해서 올리니까 이게 너무 보기가 힘들죠. 나 참 죄송하기는 한데, 자, 컴을 살 형편은 제가 지금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사겠어요. 이게 또 누렁이가 또 특기를 부렸는데, 무슨 특기를 부렸냐면, 이게 핑크마미의 블로거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 하단에 핑크마미 블로거라고 되어 있죠. 그 직접 피해자였던 조주리 씨의 블로거예요. 블로거인데 뭐라고 했냐면, 제가 판교 대첩이라는 이름으로 어쩌고 저쩌고라는 그 글 있죠. 그런데 그 중간에 보시면 최소한의 해명을 위해서 상대의 가족들이 게시글을 삭제하지 않으면 1시간에 1,000만 원, 또 추가의 글과 인터뷰를 하면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어요. 끔찍하지 않아요, 이 여자? 핑크맘이랑 함씨랑 둘이서 블로거끼리 싸움을 했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쪽도 비방하고 이쪽도 비방을 했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이 다 끝났어. 다 끝나가지고 이제 8개월, 그래 니는 함씨 니가 실형 살아, 이렇게 판결이 났거든. 근데 그러고 나서 여자도 자기의 최소의 방어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또 네이버 측에 문제를 건 거야. 그러면서 또 소송을 했어. 어떻게 했냐면, 자, 이 여자는 자기의 최소의 증거를 올렸는데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거를 네이버에 글 삭제를 요청하고, 그리고 게시글을 삭제하지 않으면 1시간에 1,000만 원, 또 추가 글이나 인터뷰를 하면 1억 원을 지급하라고 또 소송을 걸어놓은 거예요. 누가? 누렁이가. 저런 식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거. 자, 왼쪽 제일 하단에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저는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하겠다 했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어서 당신 말만 믿고 생긴 악플 역시 당신 가족을 제외하고는 단 한 건도 고소하지 않았다고 돼 있죠. 네 가족은 고소했다는 얘기예요. 이때 고소당한 게 누렁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교 대첩을 아는 사람들은 이 여자가 너무너무 징글징글 해가지고 그 어떤 것도 블로그에 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있는 거는 국내 쪽 사이트에 있는 거는 이 본인, 이 뭐 다 거의 다 지워졌지만 핑크맘이 조주리 블로그에 있는 누렁이 여동생의 법정 판결문만 남아 있어요. 지금 현재. 그 정도로 징글징글하게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저기서 저렇게 순수 청년인 듯 하고 정민이한테 보내는 편지 읽으면서 찔찔 울고 그러죠. 그게 다 개쇼라고요. 그러니까 속으면 안 된다고. 속으면. 아시겠어요? 말했잖아요. 내가 이거 우리 고은님들 사기 안 당하게 해주는 방송이라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끔찍한 짓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내가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정리가 안 돼서 지금 말을 잘 못하고 있는데, 여기 핑크마미 쪽 블로그 보면 이 함여사가 핑크마미네 애들 사진까지 올려가지고 애 욕하는 그런 것까지 싹 다 나와 있어요. 이 여자가 했던지, 그리고 이 여자의 엄마가 했던지, 그거 할 거예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굉장히 골치 아픈지. 어르신들 그런 말 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되게 착하고 좋은 그런 집 아들은 가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남을 때리고 그렇고. 그런 것도 있고, 부모가 폭력을 쓰면 아이는 두 종류래요. 아이는 폭력을 전혀 안 쓰거나 아니면 진짜 폭력적인 아이가 되거나. 그런데 부모가 사기꾼이면 애는 100% 사기꾼이라 했어요. 약간 그런 집이에요. 그러니까 말했죠.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가 누구를 욕한다고 해서 그 게시물을 그냥 그대로 중단 당해버리는 상황을 만든 게 누렁이에요. 그리고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더라도 그걸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만든 것도 누렁이에요. 가해자 보호 최선으로 만든 것도 누렁이에요. 지금 누렁이한테 당한 피해자 굉장히 많거든요. 왜 말을 못하는 줄 알아요? 밖에 나가서 너 이거 밖에 나가서 한마디만 하면
내 법 잘 아는 거 알지? 명예훼손으로 무조건 고소할 거야. 네가 내 험담을 하게 돌아다닌 그것도 전부 명예훼손 사유가 돼. 그러면서 뭐라 떠들어요. 근데 우리는 법 지식이 없잖아. 얘가 진짜 맞는 말을 하는 건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건지 그거조차 판단할 능력이 없다고. 그런 사람들을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그 욕을 하는 거예요. 누렁교에 빠져 있는 분들은 저는 꺼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누렁이를 망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하지만 새로운 고우님들이 저 안에 들어가는 건 막아야 돼요. 내가 그래서 이 방송을 시작하는